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화국어 6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화국어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안내했듯이 심화국어 온라인 강의 내용은 정기고사와도 연계됩니다.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6차 시 형성평가 제출 일정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4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무엇 또는 무엇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의 개념이죠. 이게 낯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위한 법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 저작권법의 목적이 화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과 무엇이라는 두 가지 목적,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또 무엇이요?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공정이용 원칙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던 거죠. 바로 이어서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정이용 원칙이란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되는 이해 조정을 위해 저작권자의 무엇이 없더라도 그렇죠. 물론 이 상황에 부합되는 몇 가지를 제한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했었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지난 시간까지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74쪽 하단입니다. 교과서를 같이 펴놓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필기가 필요하면 스스로 필기도 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문제제기입니다. 1.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이 있는 곳에 링크를 걸어두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위두랑의 유튜브의 강의 영상 URL을 걸어 놓습니다. 물론 이 강의 영상은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거론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평상시에 URL을 걸어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이 있는 곳에 링크를 걸어둔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은 직접 링크나 심층 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링크, 심층 링크 이게 뭐냐? 이런 직접 링크나 심층 링크는 원하는 정보가 해당 웹사이트의 하위 페이지 주소를 쉽게 말해서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나 초기 화면 같이 웹사이트의 최상위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링크라고 불러요. 이것과는 구별이 되죠. 이러한 직접 링크나 심층 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링크나 심층 링크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일 뿐 저작법이 제한하는 행위, 다시 말해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것 또는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털의 검색 기능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과 이미지가 검색되면 포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다 보면 저작권법에 위배될 만한 다양한 저작물들이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책임은 포털 운영자에게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에서는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져야 하는 저작권 보호 책임의 한계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 같은 포털 이용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글 등의 저작물을 포털에서 자유롭게 게시하고 공유, 또 교환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 속에서 포털 운영자가 저작권 표시도 없는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침해 게시물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포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포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해 게시물의 불법 사용이 명백히 드러나고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구체적 또 개별적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을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삭제나 차단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게시물에 관한 관리가 기술적 또 경제적으로 가능하면서 게시물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파일 공유 온라인 서비스, 우리가 흔히 P2P 서비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파일 공유 온라인 서비스의 음악 파일 공유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P2P를 통해 무료로 음악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2005년 정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P2P 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음원을 다운받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리바다 같은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파일 공유 온라인 서비스의 음악 파일 공유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앞에서 화면에서 내용을 띄워놨는데요. 있습니다. P2P 기술을 통한 음악 파일 공유 행위가 대부분 불법 복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P2P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또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별 이용자들이 인터넷상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를 공정한 사적 복제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사적 복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적 복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작권법의 목적,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때로는 사회공동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기도 했죠. 화면의 저작권 제한 사유 또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라색 글씨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사적 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죠?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었었죠? 기억이 난다면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개별 이용자들이 인터넷상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를 우리 공정한 이거 사적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법원은 불법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 자체를 앞에서 말한 그런 공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은 2009년 속칭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삼진아웃제란 문화체육부 장관이 3회 이상 경고받은 불법 복제물 전송자에 대해 이메일 계정을 제외한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계정 정지는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사법부의 심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작 헤비 업로더는 규제하지 못하고 침해 액수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해액이 9,000원인데 계정을 정지당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단원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과제방에 제시된 형성평가 6을 풀어서 3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공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학이 4월 6일 월요일로 연기가 됐죠. 따라서 온라인 수업도 2주간 연장합니다. 자세한 수업 계획은 추후 다시 문자라든지 또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위드랑 홈페이지에도 다시 한번 게시를 하겠습니다. 주말쯤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